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몸이 허락 없이 구경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32살, 결혼 3년 차에 겨우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묘하고 끔찍했던 제 출산 후기입니다. 일부 어렵게 얻은 기쁨. 결혼 3년 차, 저는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산부인과를 전전하며 남편 준호와 함께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마음 편하게 가져 같은 말들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나도 엄마가 될 수 있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회사에서 나와 저를 와락 안아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둘만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참았고 몸이 무거워져도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뭐 필요한 거 없어? 손주 보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남편과 시댁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산후조리원을 알아봐 주셨고 아기용품을 잔뜩 사다 놓으셨어요. 시아버지도 손주 본다고 벌써부터 옷을 새로 맞춰 입으셨죠. 그리고 드디어 3.8kg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작은 존재로 가득 차버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해. 라는 다짐에 다짐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평화로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도와줬고 모유수유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아기가 제 젖을 빨 때마다 신기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만의 시간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잘 나와요. 간호사의 말처럼 저는 조용한 수유실에서 아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 하지만 퇴소일이 다가오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으로 바로 가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일단 부모님 댁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면 어떨까? 엄마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친정은 지방이라 멀었고 신혼집은 아직 아기 물건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시댁이 실용적인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게 낫겠다. 그렇게 대답했던 제 자신을 지금도 원망합니다.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현관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아주버님네 부부,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몇몇 친척 어른들까지. 마치 축제 분위기였어요. 어머, 우리 손주 왔네. 어디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가 제 품에서 아기를 낚아채듯 안아 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눈이 우리 준호 닮았네. 코는 도훈이 어릴 때랑 똑같아. 손이 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손이 크거든. 사람들은 아기를 돌려가며 안았고 저는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출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좀 쉬게 해주세요.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그래야지. 윤서야, 방에 가서 쉬렴. 우리가 아기 봐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 누웠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시어머니께 맡겨도 되는 걸까? 첫 육아에 모든 게 불안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윤서야, 쟤 배고픈가 봐. 저 좀 먹여. 아기를 건네받고 수유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방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저 수유하려고요. 응, 그래 먹여. 나도 젖잘 나오나 봐야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수유 쿠션으로 몸을 최대한 가리고 등을 돌린 채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어머, 젖잘 나오네. 다행이다. 요즘 애들은 모유 안 나온다는 애들이 많던데. 시어머니는 제 어깨 너머로 계속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아기는 제대로 빨지 못했고 저는 그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유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아기를 도로 안아가셨어요. 우리 손주 할머니한테 와. 엄마 좀 쉬어야지.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유할 때는 좀 혼자 있고 싶어. 왜?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불편해서.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그냥 손주 잘 크나 보고 싶으신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건 저였나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관심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젖 먹일 시간이야. 거실로 나와. 저 방에서 먹이려고요. 에이, 왜 방에서 먹여?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먹이지. 뭐가 부끄러워.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수유 이불을 두르고 최대한 몸을 가린 채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이불을 들춰보셨습니다. 제대로 물었나 봐야지. 어머, 자세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아기가 잘 먹지. 시어머니의 손이 제 가슴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괜찮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배웠어요. 아니야, 이게 오래된 방식이 더 좋아. 내가 두 아들 다 키워봤는데.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 하셨지만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수유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젖 잘 나온대요. 제가 봤더니 아주 그냥 펑펑.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남편까지.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왜 그래? 좋은 얘기하는 건데. 요즘 애들은 젖도 안 나온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잘 나오니까 기특하다는 거지. 맞아, 동서, 모유가 최고래 형님이 거들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수유 시간이었어요. 아기가 울어서 일어났는데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아기 안고 있을게. 얼른 젖 물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뭘 괜찮아. 내가 도와줘야지.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급하게 수유를 했어요. 아기는 제대로 물지 못했고 짜증을 내며 울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 제대로 안 물렸나 봐. 어디, 내가 봐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쌀쌀하게 말씀하셨어요.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도와주려는 건데.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기를 안고 한참을 벙쪄 있었습니다. 2부. 가족끼리 뭘 그래.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방에서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닫았지만 잠그진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젖먹이고 있구나. 저는 깜짝 놀라 아기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저 아버님. 아, 미안. 어머니가 윤서 좀 부르래서. 하지만 시아버지는 바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문 앞에 서서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젖먹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우리 준호 어릴 때 생각나고. 아버님, 나중에 나갈게요. 그래, 천천히 먹여. 문이 닫혔지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우리 친척들 좀 올 거야. 손주 보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야. 윤서도 인사 준비해도. 친척분들이요? 응, 고모랑 이모, 그리고 우리 동네 분들 다들 손주 보고 싶어 해. 다음 날 오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0명도 넘었어요. 좁은 거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아기를 돌려가며 안았습니다. 어머, 눈이 초롱초롱해. 손주 보니까 좋지? 우리도 빨리 손주 보고 싶은데. 그러다 한 친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가 모유 먹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모유도 안 먹인다던데 기특하네. 그럼요. 우리 며느리 젖이 아주 잘 나와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젖 먹이는 거 좀 볼 수 있어? 요즘은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윤서야, 아기 배고프겠다. 여기서 젖 좀 먹여. 어머님. 왜? 다 여자들인데 뭐. 우리도 다 아기 키워본 사람들이야. 하지만 거실 한쪽에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방에서 먹일게요. 에이, 왜 그래? 가족들이랑 친척들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 그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나 망신 주는 거야? 다들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거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유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머, 그걸로 가리면 우리가 뭘 봐. 그냥 놔둬.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그 시선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긴장해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는 짜증을 내며 울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젖이 잘 안 나오나 봐.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 수유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남편이 밤늦게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우리 집으로 가자.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수유하라고 했어. 나 너무 싫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는 나쁜 뜻이 아니야. 그냥 손주 자랑하고 싶으신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불편했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하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수유할 때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윤서야, 왜 문을 잠가? 열어. 지금 수유 중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열라고. 젖 잘 물었나 봐야지.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얘, 너 지금 시엄마한테 이러기야?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은 채 문 앞에 등을 기댔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 집에서 내가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아기는 놀라서 젖을 놓치고 울기 시작했어요. 문 열어. 결국 저는 수유를 중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문을 잠가? 죄송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혼자? 가족끼리 뭘 혼자야. 너 지금 이 집을 니네 집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문 잠그지 마. 알았어? 네. 대답이 왜 그래? 또박또박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기도 덩달아 울었어요. 우리 둘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윤서야, 아기 젖 먹일 시간 아니야? 여기서 먹여. 방에서 먹이고 올게요. 왜 자꾸 방에 가려고 그래? 여기서 먹이라니까. 거실에는 오늘도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 다 가족인데. 그래도. 준호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네가 좀 말해봐라. 네 처는 왜 자꾸 이러는 거니?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엄마도 보고 싶으신가 봐.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준호도 보고 싶잖아. 아기 젖 먹는 거. 아주버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핀잔을 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아니 뭐. 아빠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다 가족인데 뭐가 이상해.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보셨지만 그 침묵이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서 먹이고 올게요. 야, 윤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기에게 젖을 물렸지만 젖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기는 배가 고파서 계속 울었고 저는 그저 아기를 안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가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보, 부모님 집에 신세 지고 있잖아. 조금만 참아줘. 응? 참으라고? 당신 눈엔 저런 게 정상으로 보여? 그게, 엄마는 원래 그러셔. 며느리 챙기려고 그러는 거야. 챙기는 게 그런 거야? 사람들 앞에서 수유하라고 하고 남자들 앞에서도 보이라고 하는 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엄마한테 며느리 편만 들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엄마 다음이었어요. 3부. 휴대폰을 든 시어머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아기가 울었고 젖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분유를 타서 먹였지만 아기는 낯설어하며 잘 먹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윤서야, 문 좀 열어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아기 100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사진 좀 찍어두려고. 젖 먹이는 모습도 찍어두면 나중에 추억이지. 어머님, 그건 좀. 뭐가 좀? 다 우리 손주 성장 기록인데. 나중에 아기 컸을 때 보여주면 좋잖아.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왜? 엄마 젖 먹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연스러운 거야.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계셨어요. 수유를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움찔했어요. 어머님, 그만 찍어주세요. 조금만 더. 이 각도가 예쁘네. 시어머니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뿐 아니라 가슴까지 노골적으로 담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손으로 휴대폰을 밀쳤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것 봐, 며느리가 나한테 손을 들었어. 어머님, 휴대폰 밀친 건 죄송한데요. 전 정말 불편하다고요. 불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주 사진 찍는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제 가슴까지 찍히고 있잖아요. 너 우리 집안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너를 음흉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아주버님은 피식 웃었어요. 재수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신 게 아닌데. 맞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은 나가면서 저를 한번 훑어보듯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바로 불러세웠습니다. 준호야, 너 와이프 데리고 나가라.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이긴. 나한테 손을 드는데 내가 손주 사진 찍는다고 했더니 휴대폰을 때리더라고.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어머님이 수유하는 모습을 막 찍으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아기 기록 남기시려는 건데. 내 몸이 다 나오는 사진을 왜 찍어야 해? 에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상처받으셨잖아. 가서 사과해. 내가 왜?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집에 신세 지고 있는 거 알지? 조금만 참으면 안 돼.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소유물이 아니야. 뭐? 나는 당신네 집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아기 낳았다고 내 몸을 함부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소유물로 봤어? 다들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 내가 수유하는 걸 구경거리처럼 보고 사진까지 찍으려 하고.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야? 다 가족인데. 너한테 나 친가족이지 가족이라고 다 허락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집으로 가. 근데 아기 물건도 없고 나는 회사 다녀야 하고. 너 혼자 애 보면서 집안일 다 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응? 한 달만. 한 달만 참으면 우리 집 가는 거야. 한 달이라. 어쩐지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또 들어오는 건 아닐까? 또 뭘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수유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젖은 점점 더 안 나왔습니다. 왜 젖이 이렇게 안 나와? 시어머니는 제 가슴을 만지려 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줘야 잘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젖이 말라가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저는 치욕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젖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는 배고파서 계속 울었고 저는 분유를 타서 먹여야 했습니다. 에휴, 젖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몸무게도 빠졌어요. 식사를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저를 쳐다보는 꿈.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꿈. 도망가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의 끝자락,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저 햇살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싸우지 못할까? 하지만 싸운다는 게 뭔가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거? 남편과 이혼하는 거? 아기를 데리고 떠나는 거? 저는 그저 무력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아랫배 통증도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어요. 택시 타고 다녀와. 엄마가 아기 봐주신대.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후 우울증 증상이 보여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뇨. 괜찮아요. 모유 수유는 하고 계세요? 요즘 잘 안 나와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유가 안 나오는 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예요. 몸이 스스로 막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불안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래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환경이 산모에게 편안한 환경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산후조리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엄마가 편안해야 아기도 편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드시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시댁 주소를 말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친정 주소를 말했어요. 하지만 친정은 지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시댁 주소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또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었어요. 어머, 며느리 왔네. 얘가 윤서야.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산후조리 잘못했나 봐. 요즘 애들은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저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윤서야, 아기 젖 먹일 시간 아니야? 여기서 먹여.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해. 어머님, 저 좀 아파요. 방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프긴 뭐가 아파. 애 낳았으면 다 그래. 나도 애 낳고 일주일 만에 김치 담그고 농사일 했어. 어머님. 됐고, 여기서 젖 먹여. 아기 배고프잖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온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고 수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는 울었고 저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머, 젖이 하나도 안 나오네. 에휴, 그럼 분유를 먹여야지. 요즘 애들은 모유도 제대로 못 먹이더라.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사부. 더 이상 못 참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무너지면 아기도 함께 무너진다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정 갈래. 갑자기 왜? 나 여기서 못 살겠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또 시작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모든 게 잘못됐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아기를 내가 돌볼 수도 없고.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나는 상처받아도 되고?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알아?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도와주시는데. 공짜로 먹고 자고 아기 봐주시고. 그런데 그 정도도 못 참아? 참는 게 아니야. 이건 인권의 문제야. 인권?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권이라니.
너 요즘 이상한 거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됐어. 나 혼자 갈게. 뭐? 아기 데리고 친정 갈 거야. 친정은 지방인데 어떻게 가게. 그리고 애 데리고 기차 타는 것도 힘들잖아. 신경 꺼.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부모님한테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방을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윤서야, 준호한테 들었어. 친정 간다며? 네, 어머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람이에요.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뭐? 제 몸을 함부로 보고, 만지고, 사진 찍으려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야말로 저를 매일 이상한 사람 취급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제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가족끼리 뭐가 불편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요즘 세상이 이 모양이야.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고, 가족이라고 다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분에 모시겨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있겠어요. 짐 쌀게요. 그래, 나가라고. 근데 애는 두고 가. 네? 손주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네가 데리고 갈 수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아기예요. 네 아기이기 전에 우리 손주야. 너 같은 애한테 맡길 수 없어.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어머님, 아기 주세요. 안 돼. 넌 나가고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거실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얘가 애 데리고 나간대요. 말려야 해요. 재수 씨, 진정하세요.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아기는 우리 집안 핏줄인데 어디 데리고 갈 수 없죠. 제 아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한테 전화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렸고 30분 후 남편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아기 내놔. 여보, 지금 네 상태로 애를 어떻게 키워? 일단 진정하고. 이 집은 멀쩡해 보여? 나는 정신 멀쩡해. 멀쩡하지 않아 보여.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네가 얼마나 이상하게 구는지 알아? 산후우울증 아니야? 그래 맞아 산후우울증. 내가 누구들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는데. 일단 친정 가서 쉬어. 애는 우리가 볼게. 안 돼. 저는 아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준호야, 얘 정신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신병원이요? 그래. 산후정신병 있잖아. 애 데리고 어디 가서 해칠지도 모르고. 어머님, 저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은 이렇게 안 행동해.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일단 쉬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잠갔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창문으로 밖을 나갔다가 다시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자고 계셨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깨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아기를 꽉 안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은 너무 멀었어요. 친구 집. 하지만 새벽에 갑자기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편의점을 찾았어요. 스문의 시간 편의점. 환한 불빛이 반가웠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 원룸을 검색했어요. 보증금 적은 원룸 여러 개가 뜨더군요. 저는 그중 가장 저렴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급하게 방이 필요한데요. 오부. 작은 방, 큰 자유. 다음 날 오전 저는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어요. 방 한쪽에 싱크대가 있고 작은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사정을 듣고 보증금을 며칠 뒤에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힘들어 보이네요.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었어요. 아기 옷 몇 벌, 기저귀, 분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옷은 2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 문 밖에 아무도 없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당장 돌아와. 애 데리고 어디 간 거야? 미쳤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기는 안전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윤서야? 어떻게 된 거야? 사부인한테 전화 왔던데.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수유할 때마다 겪었던 모욕감들을. 엄마는 한참을 듣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그게 걱정이지.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윤서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날 구경거리로 안 봐. 나는 여기서 아기랑 평화롭게 살 거야.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시댁의 인격 모독. 게다가 배우자가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유예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편분께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조정 신청도 함께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방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젖은 이미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기는 분유를 잘 먹고 있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젖을 못 줘서. 하지만 아기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모유가 아니라 아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받았어요. 여보, 이혼 서류가 왜 온 거야? 내 마음이야.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늦었어.
여보, 준호 씨, 나는 당신한테 실망했어. 당신은 남편이고 아빠이기 전에 아들이더라고. 나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라 당신 부모님 며느리였고, 그게 무슨,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모욕당했는지. 당신은 관심도 없었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나는 결심했어. 아기는 내가 키울 거야. 애를? 너 혼자? 응, 나 혼자. 당신네 집안 사람들한테 내 아기를 맡기느니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나아. 여보, 제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낮에는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디자인 일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가끔 올라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 지은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윤서야, 많이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편안했어요. 비록 좁은 방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저였습니다. 비록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아기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짜증나니까 여러 말하게 하지 마. 애는 내가 만날 수 있어? 주말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시댁에서는 안 돼. 왜? 그 사람들을 몰라서 물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진작 들었으면 달랐을까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심했어. 조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 주말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서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주 얼굴 좀 보자. 싫어요. 안 돼요. 뭐? 어머님은 저나 우리 아기 볼 자격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모르시는군요. 어머님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손주 좀 보고 싶어 한 게 잘못이야? 며느리 챙기려고 한 게 잘못이야? 챙기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손주 낳는 기계로 봤어요. 제 몸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제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뭐? 존엄성? 그런 거창한 말을. 존엄성 뜻은 아세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요. 어머님의 집에선 그게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속절없이 시간은 잘 지나면서 아기는 쑥쑥 자라서 목도 가누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저는 아기의 성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제 휴대폰 앨범에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주말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니 점점 아빠 역할에 익숙해졌어요. 잘 크고 있네. 응. 너 많이 힘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자꾸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 돼. 그래도 한 번 더 안 될까? 준호 씨,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나는 접근금지 신청할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애기 엄마,
혼자 키우세요? 네. 힘들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옛날에는 혼자 애 키운다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무리 가족이라도 힘들면 떨어져 사는 게 나아. 엄마가 행복해야 해도 행복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기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아기는 제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대답 같았어요. 어느 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요. 수유실이 있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유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 시댁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 끊임없이 쳐다보던 시선들.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수유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창가에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이제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지만 저는 아기를 안고 그 소파에 앉았어요. 육부. 아이에게 전하는 말. 어느 날 밤 아기가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 아가에게.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와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거든. 엄마는 네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될 때가 두렵기도 해. 하지만 동시에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는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 기억해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상대의 아니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는 너를 그렇게 키울 거야. 너의 몸은 너의 것이고 너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너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언젠가 네가 부모가 된다면 너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대해줘. 며느리가 생긴다면 그 사람도 존중해줘.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엄마는 너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지 못했어. 아빠와 함께 살지도 않고 큰 집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했지. 하지만 엄마는 한 가지는 확실히 줄 수 있어. 안전한 공간.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 네가 너로서 존중받는 곳.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해, 우리 아가. 오늘도 저는 아이를 재웁니다. 조용한 방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듭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함부로 침범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끼리 뭘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당신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유는 엄마와 아기만의 신성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문 밖의 그림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문을 잠글 수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